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5일 이제 추석 지내고 첫 방송이네요. 자, 추석 잘 보내셨나요? 날씨는 되게 쾌청하고 맑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제 어느 정도 좀 따뜻하게 옷을 입고 출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침과 이제 낮 기온과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간절기가 왔네요. 예, 오늘 저도 아침에 되게 추웠습니다. 가디건까지 걸쳐 입고 나왔고요. 항상 그 기온 차이 때문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요. 항상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지금 핫한 이슈는 아무래도 트럼프 아저씨겠죠. 이 아저씨가 일단 확진에 걸렸고 지금 이제 어떻게 나오냐, 확진 판단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까지 간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란 곳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예. 아무도 모르죠. 트럼프가 확진이 걸릴지도 몰랐죠. 근데 역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트럼프 확진처럼 트럼프가 만약에 최악의 경우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우리나라에 그 누구도 코로나 안 걸리라는 법은 없고, 걸리면 사망률이 한 3%에서 5% 정도 되니까 그 3% 5%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최악의 경우가 됐을 경우 그럼 우리는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아니다 라고 좀 단정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좀 치고 나갈게요. 트럼프가 죽는다 한들 왜 주식을 다 팔아야 되나요? 트럼프가 죽으면 미국의 애플도 죽나요? 그럼 삼성전자도 죽나요? 그냥 단순히 그 대통령 한 명이 사라질 뿐입니다. 그럼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을 때 미국 경제가 다 사라졌나요? 간단하죠. 답이 딱 나왔죠. 확실한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부임 중에 총격으로 사망했던 케네디 대통령이 죽고 나서 미국 경제가 사라지고 주식시장이 폭망하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없어졌나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죽으면 바이든이 이어받고 그대로 지금 다음 대통령 지금 이제 바이든과의 격차를 한번 보시죠. 이러면 더 답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의 코로나 확진 후 지지율 격차가 41%에서 51% 확대되었다.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뭐 그냥 바이든이 그냥 당선되는 거죠. 당연히.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뭐 연기 없습니다. 뭐 코로나 걸렸다고 연기되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1대1로 권투링에 올라갔는데 한 명이 코로나 확진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부정성 이기는 거죠. 게임이 끝나는 거죠. 뭐 미국은 철저한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명이 낙마했다고 해서 확진 걸렸다고 해서 연기한다거나 법을 개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미국이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최악의 경우 사망,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든이 이길 경우 뭐 이런 것 시나리오를 또 작성해. 트럼프 악재로 인해서 미증시가 또 폭락하느냐, 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라는 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트럼프는 일단은 뭐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현재 상태는 뭐 많이 괜찮아진다고 하네요. 뭐 또 극적으로 트럼프가 또 이제 쇼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막 쇼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이걸 또 극복해서 이겨낸 것처럼 해서 또 이겨냈다, 그리고 우리 역전승했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정적이다, 지금 퇴원한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또 어떤 식으로 또 주시장의 판도가 좀 바뀔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법인세 이슈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 통해 수익이 10% 이상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면 주시장에는 뭐 최고 세율적으로 21에서 28% 올리고
기업들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꼬꾸라진다는 거는 글로벌 증시가 좀 꼬꾸라질 가능성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주식시장에는 일단 유리하다. 예, 바이든 쪽으로 가면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뭐 IT 쪽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책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럼프에 맞췄던 포커싱을 또 바이든으로 또 맞추고, 그냥 피곤하다. 우리도 주식시장도 트럼프발 악재, 트럼프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흐름에서 또 이제 바이든의 어떤 정책을 또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시장은 일단은 그냥 트럼프로 가는 게 좀 편하다라는 거를 좀 변수에 민감하니까 주식시장은 늘 변화에 대해서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어떻게, 리스크 요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하지만 결국 결론은 뭐다? 리스크 요인이 발생될 수 있지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죽든 트럼프가 살아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어쨌든 저쨌든 주식시장 자체는 유지되는데, 그 와중에서 굴곡은 있을지언정 그 굴곡에서 마지막 결론 핵심은 뭐다? 이거죠. 뭐죠? 이거. 돈의 힘으로 간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핵심적인 기준은 뭐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돈을 안 풀면 안 되니까. 지금은 과거 이제 우리 리먼 사태 때에 비해서 뭐 거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오히려 리먼 기간 뭐 4, 5년 동안 풀 돈을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다 풀었다라는 결론, 조사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들이 풀렸고, 그 막대한 자금들이 정확하게 코로나에 딱 정밀 타격되어서 그 분야에만 돈이 투입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핵심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을 보면 돈에 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게는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죠. 예를 들어서 식당, 음식점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밥집, 점심 밥집, 식당만 하나 예를 들자면, 배달이 되는 집들, 맛집은 지금 10개의 식당이 있다면 10개 중에서 9개는 죽지만, 뭐 9개는 좀 오바고, 한 6개는 지금 아마 거의 폐업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대신에 가머지 손가락이 잘못됐나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6개 아이씨, 6개의 가게는 지금 거의 폐업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4개의 가게는 이 6개의 쉐어를 다 먹었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죠. 너무 행복해서. 웃긴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어떤 가게 가면요, 배달 주문이 줄을 서 있어 가지고요, 그냥 배민 배달 왔습니다, 배민 배달 왔습니다, 배민 배달 왔습니다 이러고 있고요. 한 집은 아예 손님도 하나도 없는 거죠. 맛집은 맛있으니까 전화해서 상위 리스트 오는데도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그 집은 오히려 돈이 또 쏠리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돈을 엉뚱한 데 또 쓰고 있고, 뭐 명품 사고 막 이러고 있겠죠.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으니까 평생 그렇게 돈을 벌 거라고 또 착각을 하고 또 흥청망청 배짱이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제의 불균형이 또 일어나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익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사회가 고도화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경제의 불균형은 너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체 하도 이름을 바꿔서 가지고, 도대체 무슨 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이 지금 그 당인지, 저는 지금 제가 한 10년 20년 봤지만 대한민국 정치당처럼 이름이 많이 바뀌는 당도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게 주관이 없는 거예요. 줏대도 없고 자꾸 바꾸는 거죠. 왜 바꾸는지 아시죠? 그 과거에 사고를 하도 쳐대니까 이 사고 친 당의 이름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당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당들은 이름을 계속 바꾸죠. 쪽팔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이름을 계속 사명을 바꾸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쪽팔려서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 사명으로 계속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미지가 너무 훼손됐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상장 폐지되거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자꾸 바꾸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국민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잊게 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당들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정치권들이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 나가면서 뭔가 새롭게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정밀 타격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또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막 그냥 또 여기 해주면 또 여기서 반발, 저기 해주면 저기서 반발. 아유 모르겠다, 그냥 다 줘라. 이런 기한 현상도 나오고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좀 지나니까 또 조금씩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경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결론은 돈이 풀린다. 어쨌든 결론은 적자 생존이다. 어쨌든 트럼프가 죽든 바이든이 되든 주식은 살아납니다. 요 세 가지를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좀 한번 화이팅 해보시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조정을 받겠죠. 예, 시장은 조정을 받겠지만 또 중요한 게 뭐죠? 오늘같이 조정받는 날 그러면 적자 생존이 했으니까 그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 반짝반짝하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기업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